8월 17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늘 서울 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형량은 1심보다 줄여서 선고해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든 항소심 판결에 항의해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감형이라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안전한 사회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들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했다. 그 결과 제품을 믿고 쓴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량은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혜 전 홈플러스 본부장과 이모 전 법교관리팀장은 징역 4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1년씩 형이 줄어든 겁니다.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 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두 회사의 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는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41명, 28명의 사상자를 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판매 당시 유독성과 유해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자 대부분이 감형된 오늘 판결에 피해자들과 변호인 등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자들을 새로 모아 추가 고소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해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이 오늘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온 진 전 과장은 2013년 7월 청와대에 낸 승마협회 내부 갈등 및 비리 관련 보고서에 최순실 씨 측근인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에 관해 부정적으로 썼더니 박 전 전무가 그날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항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 전 과장은 검찰이 항의가 협박처럼 느껴졌나고 묻자 당연하다며 앞으로 내게 신분상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진 전 과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보고한 자료가 민간인인 박 씨에게 어떻게 바로 유출됐는지 굉장히 놀랐다며 2주일 후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뒤 정년까지 2년 반 동안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 청산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민변이 오늘 이른바 교육 적폐로 불리는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감사 청구인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와 민변이 오늘 감사원에 국정역사교과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적폐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고 남북 분단의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교과서입니다. 적폐 중에 적폐인 국정교과서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감사 청구를 해갖고 밝혀내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위해 이들은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이 적법했는지,
수십억 원의 홍보비 편성 및 집행 내용이 정당했는지, 지필진 및 편찬 심의위원들의 연구비 및 검토비가 적절했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들어간 돈이 제대로 쓰인 건지 낱낱이 들춰봐 달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을 불법 편성하고 절반이 넘는 25억 원을 2달 동안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흥청망청 사용하였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 감사 청구는 모집 일주일 만에 786명이 참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강행됐던 국정역사 교과서는 역사 우경화와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교육부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교육청 적폐청산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탄핵당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영혼 없이 부역한 교육부 관료들이 그나마 국민 앞에 속지 않은 기회일 것이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 2호였습니다. 국정교과서 시행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이 이번 감사 청구로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에 대해 처음 마련된 보호 대책으로 사업주는 음식 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에게 의무적으로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입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들을 고객의 폭언과 폭행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그에 따른 건강 장애에서도 보호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열린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한 뒤 언론 브리핑을 갖고 감정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건강 장애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장애 발생 시 업무의 일시 중단 및 피해자 치료와 상담 지원 등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을 내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대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거도, 사용처도 불분명한 돈을 받아갔다며 이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경희대 학생들이 냈는데 이 재판에는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경희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변론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원고는 경희대 재학생 859명입니다. 859명의 대학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는 산정 기준도 근거도 사용처도 모호한 입학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 입학금에 대해서 알았을 때부터 좀 의문이었어요. 왜 그 돈을 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돈의 사용 출처도 아무도 모르고. 실제 경희대 측은 입학금의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학금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고 싶어서. 네. 일단은 저희가 전용료 사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그걸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인적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은 데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의 의혹이 강한 원고들 위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고 수가 좀 줄더라도 의혹이 강한 원고들 위주로 재판을 진행해 학생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저평가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재판의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난 4월 첫 변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학 입학금은 산정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한 푼도 안 받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 넘게 받는 대학도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244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56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이나 실험 실습비 등도 아니고 입학하는데 무슨 몇십만 원씩 돈이 들어가냐는 것이 이번 입학금 반환 소송 취지입니다. 경희대뿐만 아니라 고려대와 서강대, 홍익대,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 학생들도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학생들 학부모는 입학 사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냈는데 네. 거기 그중에 극힐부만 입학 사무에 쓰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부당이득 쪽으로 네. 잉여금이 과연 부당이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법률을 다투는 거고요.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 공립대학들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 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꼭 100일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100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관련한 발언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아주 짧게나마 검찰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서요. 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을 언급했는데요. 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에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찰 과거사 반성과 사과 발언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해준 거네요. 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검찰에 관련한 발언의 방점은요. 그 네. 뒤에 이루어진 발언에 쓰여 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 지난 100일 검찰개혁 당사자들의 발언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먼저 조국 민정수석 발언부터 좀 볼까요? 네, 조국 민정수석은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네. 교수 시절에는 검찰을 하이에나에 비유할 정도로 비판적인 검찰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 5월 11일 민정수석 임명 당시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 검찰 수사하실 거냐 이 기자 질문에 네. 기자 질문까지 싹둑 자르면서 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에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네. 속된 말로 기자회견장을 좀 싸하게 만들면서 강한 인상을 좀 남겼습니다. 네.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질문에서도 저는 대통령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부로 드러나진 않지만 물밑에서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있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인상적인 발언을 했죠. 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뒤에 박상기 네. 법무부 장관이 오자 세간에서는 늑대가 가니 호랑이가 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네.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더 개혁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상기 장관은요, 취임식에서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파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 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검찰 개혁을 중도에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는 또 지난 9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나 인사, 대학 교수 등 위원 17명을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을 하고요. 오는 11월을 목표로 공수처 설치 등 제도적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혁의 당사자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문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네.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문 대통령에게 네. 하늘이 하늘 노릇을 하기가 어렵다. 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바란다. 이런 네. 내용의 한시를 읊었는데요. 네. 사람마다 바라는 것도 입장이 다르다는 내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문에 대해서 외둘러서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저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문 총장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을 했고요. 네. 오늘이죠. 대검의 검찰개혁 추진단 설치해서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과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 이른바 검찰개혁의 내 당사자이자 주춧돌인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도적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는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인권 보호자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 과정이 전제돼야 가치가 있다며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적법 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석 교수는 이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과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석 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우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법사위는 21일 다시 전체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민정책 전문학술지인 이민과 통합을 창간했습니다. 법무부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7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